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만들기. 우선 div 잘 안 보이시죠? div 점 pop up 이라고 할게요. pop up 이렇게. 그 다음 점 팝업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탑 0 레프트 0 위드 100% 하이트 100%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꼭 그린으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죠. 노멀라이즈. 자, 노멀라이즈 바디 UL LI. 우리가 물론 이런 팝업 같은 것도 나중에 라이브러리 써서 편하게 그냥 가져오기만 할 건데, 그래도 커스텀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커스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거 연습해 볼게요. 자, 패딩 0 리스트 스타일 넌. 그리고 A 컬러 이네리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얘는 이제 커스텀 부분이죠. 커스텀. 자, 여러분 위에다 노멀라이즈 해주시고 팝업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디한테 하이트를 한 10,000픽셀 정도 줄게요. 10,000픽셀.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앱솔루트기 때문에 딱 화면 한번 채우고 스크롤을 내렸을 때는 얘가 안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라다니게 하기 위해서 얘를 포지션 픽스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한 90 정도로. 그럼 얘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스크롤을.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커스텀 딱 이 두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커스텀 위쪽에 라이브러리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라이브러리. 옛날에 라이브러리가 없었을 때는 직접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이브러리 안 쓰니까 우선 이렇게만 해줄게요. 마진 레프트 오토, 그 다음 마진 라이트 오토. 그리고 커스텀에 점 컨에 맥스 위드를 800픽셀로 해줄게요. 자, 점 컨은 뭐냐면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팝업 옆에 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div 안쪽에 div 점 박스 다시 1 점 콘 해줄게요.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그 다음 아니다, 이거를 빼줄게요. 그게 작업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자, 빼고 그냥 팝업은 위에 올린 채로 이렇게 박스 1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다 LOREM 곱하기 한 30개 정도 해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30개를 하면은 글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알아서 이 스크롤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바디에 하이트는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빼줄게요. 자, 방금 한 거. 자, 팝업은 그냥 두시고요. 밑에다 박스 1점 콘 하나 만들어서 로렘 곱하기 30개 했습니다. LOREM 곱하기 30개. 그 다음 바디에 있던 하이트를 이제 글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워졌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 요거 잠깐 적어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여러분 이거를 폴드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옆에 있죠.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박스 2라고 해주고 박스 1에 있는 로렘은 지워줄게요. 자, 로렘은 지금 박스 2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버튼 하나 만들고 팝업 열기 라고 하겠습니다. 팝업 열기.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로렘은 지금 그 박스 2에 있고 박스 1에는 팝업 열기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버튼 클릭하려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위에 유령이 엄청나게 크게 있기 때문에. 다시 뭐 백그라운드 칠해보면 압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칠해보면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죠. 버튼이 클릭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배경색이 빼서 그렇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R, G, B, A로 해서 0.0,0,0으로 하면은 I 투명이고요. 여기다 0.5라고 하면은 반투명이 됩니다.
녹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트랜지션 줬고 이렇게 0.5s 정도. 그 다음 비지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비지빌리티를 히든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 어떤 속성을 안 보이게 하려면 보통 디스플레이 넌 했었죠? 그쵸? 근데 그 디스플레이 넌이랑 비지빌리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비지빌리티는 레이아웃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긴 하는데 보이진 않겠다. 근데 보이진 않게 하겠다. 근데 디스플레이 넌을 해버리면은 아예 그 공간 자체가 사라져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잘 보시면 약간 그런 거죠. 비지빌리티 히드는 아예 이걸 투명화 시키는 거거든요. 안 보이게끔. 근데 디스플레이 넌을 해버리면은 아예 이게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안 보이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숨겨져요. 이게 약간. 얘는 가시성을 뜻합니다. 가시성. 기본값이 이내리시고 히든으로 하면은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저는 얘를 팝업 1로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팝업 2를 또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html.pop 1 액티브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HTML 엘리먼트는 들어본 적 있죠? 그쵸? 거기에 클래스로 뭐가 있다? 팝업 1 액티브가 들어있다. 근데 이게 들어있을 리가 있나요? 없죠? 그쵸? 자, 만약에 HTML 클래스에 엘리먼트에 팝업 1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있을 때 그 밑에 있는 팝업 1은 비지빌리티가 이제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비지블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RGB에 있죠? 0,0,0,입니다. 콤마 0.5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HTML에 딱 진짜 이 클래스가 있을 때만 그 밑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 다시 나오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만들겠다. 저 지금 커스텀 부분 별로 쓴 거 없습니다. 맥스미드랑 팝업 1이랑 HTML 이렇게 3개 썼어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그치, 이제 가운데로 오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C를 해보시면요,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HTML이 보입니다. 그쵸? 제가 여기에다가 이 클래스로 팝업 1 액티브를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넣기 전에 jQuery를 먼저 추가를 해볼 건데, 이 아까처럼 우리 CDN.js 있죠? 거기서 최상단에다 이제 복사해가지고 해와가지고 최상단에다 넣는 방법도 있고, 코드펜에서는
이제 그 CDN.js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JS 쪽 세트 이거 톱니바퀴 쪽 있죠?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밑에다가 지금 CDN.js라고 보이시나요? 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JQ라고 검색하시고 여기 있는 이 CSS 아니 그 링크 사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인 클로즈 하면은 그냥 jQuery가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린 나중에 로컬에서 하는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복사한 다음 아까처럼 스크립트 src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CDN.js 들어가셔서 아까처럼 그냥 여기다 JQ 검색한 다음 자 URL 있죠? 요거를 복사하십니다. 요거 그 다음 스크립트에다가 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태그로 여러분 복사해도 되거든요. 요거 태그 옆에 보이시죠? 요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쓸데없는 것까지 다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거 우린 딱 src만 필요한데 쓸데없는 것까지 복사가 돼서 저는 URL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똑같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제가 여기 HTML 버튼 있죠? 버튼에다가 클래스로 btn show 팝업 1 이라고 할게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show 팝업 1, 팝업 1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버튼이다? 팝업 1을 보이게 하는 그런 버튼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다 되셨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 가서 찾는 겁니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녀석을. 그리고 클릭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 클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팝업 1이라는 걸 눌렀을 때 펑션이 실행되게 하겠다. 요렇게. 아 그리고 앞에 점 붙이셔야 됩니다. 점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런 클래스를 가진 녀석을 말 그대로 클릭을 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함수 안에 지금 알림창 하나를 써준 거예요. 자, 이럴 줄 알고 제가 CSS 설계를 어떻게 했죠, 여러분? HTML은 뭐만? 팝업 1 액티브라는 것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HTML 클래스로 요것만 들어가면 팝업 1이 열리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팝업 열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요게 HTML에 추가되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버튼입니다. 버튼 여러분. 버튼이에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일단 HTML 찾아와요. HTML 관리하는 녀석 만듭니다. 그리고 add 클래스.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을 땐 여러분이 add 클래스 함수를 쓰시면 돼요. 어떤 클래스? 점. 아니, 점도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팝업 1
액티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보세요. add 클래스는 여러분 이 HTML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클래스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지우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팝업 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 이걸 다시 눌렀을 때 팝업이 닫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F7을 하면 아니 F7이 아니라 그 컨트롤 시프트 숫자 7을 하면은 그냥 코드펜이 실행이 됩니다. 다시. 그리고 팝업을 열면은 이렇게 되고요. 팝업을 닫으려면은 자 어떤 클래스를 찾아야 될까요? 리무브인 건 알겠는데 어떤 클래스에다가 클릭했을 때 리무브를 줘야 될까요? 뭐가 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거? 팝업 열기를 했더니 팝업 1이 지금 여기 위에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다시 클릭을 했을 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팝업 1을 찾아가서 자 팝업 1을 찾아가서 점 클릭을 했을 때 펑션 해서 기존에 있던 HTML에 뭘 하겠다? add 클래스가 아니라 이번에 반대로 remove 클래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팝을 열었을 때는 자, 뭘 하나를 안 썼을까요? 아, 여기에 이게 하나 있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클릭하셔도 감사고. 요 안쪽이겠죠, 안쪽. 아, 됐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클릭. 펑션. remove 클래스. 자, 이제 저 버튼을 열었을 때는 add 클래스에서 팝업 1 액티브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비지블이 되면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칠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때 자 팝업 1이죠. 나오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때는 HTML에 있던 뭐다 팝업 1 액티브를 다시 지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지금 저는 90%를 했었는데 이거 다시 100%로 맞출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죠.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팝업이 떠있는 상태에서 스크롤바를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팝업은 계속 정중앙에 있을 건데 의미 없겠죠? 그쵸? 자, 그거를 없애려면은 여러분이 html.pop 1 액티브가 걸려 있을 때 오버플로우 Y축 있죠? Y축 세로축을 히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팝업이 열렸을 때 이 스크롤이 아예 없어져요.
이렇게.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브라우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데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그냥 요렇게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랑 요렇게 바디 요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 했는데 이거 왜 안 먹지 싶은 곳에는 밑에 바디까지 이렇게 한번 추가해보세요. 이게 스크롤버가 HTML에 걸릴 수도 있고 바디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HTML이건 바디건 이제 팝업이 걸렸을 때는 뭐다? 스크롤을 끄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굳이 white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오버플로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팝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배경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배경 깔렸죠? 딱 요거까지만 한 거예요. 요거까지. 네, 여기 안에 내용 한번 채워볼게요. 자, 얘 이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가 여러분 보시면 정확히 따지면 얘가 팝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팝업을 깔기 위한 배경 정도죠. 그래서 이름을 팝업 박스라고 할게요. 팝업 박스. 여기도 다 고쳐줘야겠죠. 자, 팝업 박스 1, 팝업 박스 1. 자, 우선 HTML에서 요거 바꿨습니다. 요거 팝업 1에서 그냥 팝업 박스 1로 고쳤어요. 그 다음 CSS에서 우리 맨 처음에 커스텀 밑에 바로 팝업 박스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걸 또 팝업 박스로 고쳐줄게요. 요거는 죄다 찾아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다음 JS에도 팝업 1이 아니라 팝업 박스 1 이렇게. 그래 다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팝업 여기 밑에 팝업 박스 1 안쪽에 할게요. 안쪽에 버튼이 따로 있어야 되니까. 자, 이제 얘가 이제 배경이 되고요. 여기 밑에다가 저는 점 팝업 이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여기 안에다가 이제 우선 얘부터 한번 꾸며볼게요. 안에 내용 넣기 전에. 자, 여기 팝업 박스 있죠? 여기 바로 밑에다 해주겠습니다. 밑에다 점 팝업 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탑 0 레프트 0 위드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 한 다음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레드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블랙으로 하고. 잘 보이시죠 이제?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할게요.
물론 색깔은 저랑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얘도 유령이 됐겠죠 지금.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얘를 이제 화면 정중앙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자, 이 포지션 앱솔루트일 때 화면 정중앙에다 놓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탑 50% 하고 레프트 50% 하면 정중앙으로 가겠죠? 화면에서 반절 내리고 왼쪽에서 반절 가겠다. 그럼 오른쪽에서 반절 가겠다랑 똑같으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네, 정중앙으로 왔나요? 좀 이상하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가 가운데로 간 건 맞아요. 이 팝업이 탑 50%에서 내려온 거 맞고 레프트로 50%에서 정중앙으로 간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 자체잖아요. 얘 자체. 근데 얘는 어디에 중앙에 맞춰져 있냐? 왼쪽 상단이 딱 여기 이 꼭지점이 정중앙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얘 좀 그어볼게요. 자, 비슷하죠? 완벽하네요. 자, 여기가 여러분 딱 정중앙이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얘의 요소의 반절만큼 왼쪽으로 다시 보내야겠죠? 이해되실까요? 요 반만큼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리하겠죠? 그쵸? 그 다음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높이 반만큼 위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가야지 요렇게 정중앙에 이 가운데가 맞춰집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변형을 주는 거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생각하세요. 자, 트랜스폼에서 트랜스레이트 X축을 뭐다? 마이너스 50%. 그 다음 한 칸 띄고 트랜스레이트 Y축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 옮겨주겠다. 끝났습니다. 자, 앱솔루트 요소를 정중앙, 화면 정중앙에 나오게 하는 방법,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앱솔루트일 때 화면 정중앙에 맞추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탑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아니, 탑 50, 레프트 50, 이렇게 하고 트랜스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딱 화면 정중앙에 온다. 자, 그리고 저는 안에 내용을 넣을 거기 때문에 딱히 하이트는 안 줄게요. 높이를 안 줬기 때문에 딱 이렇게 겹쳐지겠죠? 없어서.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HTML 채워볼게요. 여기 팝업 이쪽으로 와서 헤드 하나랑
점 헤드 하겠습니다. 점 헤드 하나랑 그 다음 점 바디 하나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헤드에는 점 btn 클로즈 그리고 바디엔 내용 1.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바디 부분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헤드 부분입니다. 저 btn 클로즈는 이 클로즈 버튼을 뜻해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팝업 자식으로 지금 두 명 있습니다. 헤드랑 바디. 그리고 헤드 자식으로는 btn 클로즈가 또 하나 있고요. 바디는 내용 1이라는 텍스트를 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팝업 꾸며준 거 있죠? 요 밑에다가 이제 이 밑에 있는 헤드 점 헤드죠. 밑에 있는 점 btn 클로즈 한테 위드 20픽셀 하이트 2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한 50 여러분은 이거 여러분 마음에 드는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키워볼게요. 우선 자,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 얘는 여러분 블럭 요소니까 마진, 레프트, 오토만 풀어주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잘 보세요. 이 클로즈에 비포랑 애프터 콜론 두 개입니다. 한테 컨텐트 1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11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자, btn 클로즈 바로 밑에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거 쉼표 써주셔야 돼요. 쉼표 하면은 이제 정리하면은 얘랑 얘 둘 다 이런 걸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애프터에다 컨텐트 일단 이름 빼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여기다 포지션 앱솔루트 탑 0 레프트 0을 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어딨냐면 여기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얘가 지금 부모잖아, 이 빨간색이. 근데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모인 클로즈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갇히겠죠. 되셨을까요? 네. 자, 저는 이건 다시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너비는 100%로 하고 하이트는 한 10%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선은 잘 보일 수 있게 블루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게 파란 색깔 보이시죠? 근데 얘가 여러분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비포랑 애프터랑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 다음 잘 계산을 해보시면은 높이가 지금 10이죠? 전 얘를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럼 뭐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쓰면 되긴 하는데 그냥 계산만 해도 됩니다. 지금 높이가 10%니까 요 나머지는 90%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반절로 나누면 45니까 탑을 그냥 4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좀 더 두껍게 해볼게요. 20%로 하고 요거를 4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계산할 필요 없죠, 딱히.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각도를 좀 돌려야겠죠. 대각선이잖아요, 그쵸? 자, 대각선으로 돌리게 하려면 여러분이 변형을 줄 때는 항상 트랜스폼이라고 쓰면 됩니다. 우리 그 진짜 트랜스포머 생각하세요. 변형을 줄 때는 트랜스폼으로. 그래서 여기다 로테이트 각도를 45도 DG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로테이트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45 DG 그린으로 할까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포랑 애프터랑 겹쳐있기 때문에 하나는 반대로 해줘야겠죠?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애프터를 이거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트랜스폼 마이너스 45라고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컬러만 블랙으로 바꾸면 끝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는 없애줄게요. 이렇게. 그럼 꽤나 버튼 같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btn의 클로즈를 호버했을 때, 그래서 버튼 자체를 호버했을 때 트랜스폼,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이거 버튼 자체입니다. 로테이트 한 10 DG 10도 정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꽤 귀엽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버튼 같진 않거든요. 마우스가 안 바뀌잖아요, A처럼. 그럴 때는 여러분이 커서 포인터 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손가락 모양 보이시나요? 아, 여기가 아니라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여기 BTN 클로즈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우선 영어부터 해보세요. 영어부터. 자, 그리고 커서는 BTN 클로즈에다 커서 포인터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우스가 약간 요 모양에서 요 모양 바뀌어요. 이렇게 A 태그처럼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여기까지를 이제 팝업 1부로 하겠습니다.